프로그램이 또 오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오류를 또 잡다 보면 또 며칠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너무 바쁜 교감의 12월이라는 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학교에서 12월이란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새 학년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아마 학교 안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면은 아마 누구나 다 바쁘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성적을 다 마무리해야 되고, 아이들의 이제 생활 관련 또는 교과 발달 사항과 관련된 거, 뭐 창의적 활동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생활 기록부를 이제 마감해야 되는 이제 작업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근데 특히 이제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야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관망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렇고, 사실은 이제 교감들에게 있어서 12월은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바쁜 한 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교감이 특히 더 바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가장 바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다면평가라고 보면 됩니다. 과연 다면평가가 뭔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1년에 근무를 하시고 학교에서 그 근무에 대한 근무 성적, 소위 말하는 근평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진 지침에 의거해서 일정에 따라서 이게 그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근무 성적 평정과 그 다음에 내년도, 차기년도 의 이제 성과 상여급과 관련된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만 근무 평정을 내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겸임으로 병설 유치원이 있는 경우는 병설 유치원 선생님들의 근무 평정까지 내야 되고, 아울러서 보건 선생님, 영양 선생님, 사서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선생님 중에서도 비교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시면 영양 선생님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이 또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초등 선생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이면 특수교육과 관련된 장학사님들께서 원하시는 일처리 방식과, 유치원이면 또 유치원 그 담당 장학사가 원하는 일처리 방식, 또 영양 선생님, 사서 선생님, 상담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별로 해당되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장학사나 주무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다면평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면평가자를 학교에서 비공개로 이제 그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제 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그 기밀을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이 좀 쓰이고, 그 다음에 올 한 해 동안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근무를 2개월 이상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계약제 교원이 학교에 있거든요. 기간제 선생님들이 해당이 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 또 이런 분들에 대한 다면평가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면평가위원회에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해당 점수화 시켜서 이것들을 선생님들에게 그 점수를 또 공지시켜 드리고, 그거에 의거해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12월 마지막 주 정도에 이 업무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 학교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무부장이라든지 뭐 연구부장이라든지 이렇게 근평을 꼭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인의 근무 성적 평정, 아직까지는 최근 3년치, 5년 안에 3년치 자료를 가지고 이걸 갖고 승진 점수로 쓰기 때문에 평정에 이제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이 다면평가와 관련된 부분들, 근무 성적 평정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신경 쓰이고, 물론 이제 관련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지만 프로그램이 또 오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오류를 또 잡다 보면 또 며칠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교감 선생님들께서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 학년도 업무와 관련된 준비를 또 교감 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인사자문위원회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선생님들의 의견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관리자인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중재해야 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학교 선생님 업무 중에 늘보험을 넣느냐 마느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 다음에 민원실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업무를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과 같은 부분을 요즘 그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은 내년에는 이제 그 사안 조사하는 업무를 학교 전담 경찰관을 별도로 또 강화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치 그 학교 보안관처럼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업무를 어쨌든 배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도에 이제 학급 수에 따라서 부장의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뭐 12부장을 할 것이냐, 10부장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이제 어느 주 정해지면 여기에 따른 교과 전담의 이제 배정 숫자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세팅이, 기본 세팅이 이제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는 각 학교별로 예비 소집일이 있는데, 그 예비 소집일을 이제 지내놓고 나면 차기 년도의 학급수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업무 분장을 해야 되는데, 학급이 하나 늘거나 줄 것이 예상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교감 입장에서는 그 업무 분장표를 하나가 아니고 복수의 안을 일단은 작성을 해놨다가 둘 중에 이제 어떤 것이 될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학교에서 부장교사가 원하는 인원수대로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것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죠. 선생님들은 많으나 부장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부장교사를 이제 누구를 설득해서 좀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선생님들 중에는 내가 무슨 부장을 하니까 해당 학년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의 공정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인사자문위원회의 인사자문 규정에 따라서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또 교감의 역할이고요. 내년도에 이제 계약직 교원, 기간제 교원이라든지 휴직자, 복직자 처리,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2월이 매우 바쁜 한 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휴직자나 복직자 처리도 이제 만만치 않은 부분이죠. 흔히 이제 육아휴직이 가장 흔하긴 하지만 자율연수 휴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반휴직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간다든지 또는 병휴직, 이런 것들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이제 교육청으로 보고해야 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원하는 또 양식으로 또 보고를 해야 되고, 내부 기한하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이 빠지신 분들에 대한 TO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분들을 이제 1년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놓고 정규교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또 6개월만 보통 또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6개월이면 또 기간제를 또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게 결국 교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교감들이 왜 바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교감이 아닌 입장에서, 평교사 입장에서 교감을 보면은 여유 있는 것 같고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까 이제 보였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화를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교육청 또 인근 교감들하고 전화를 계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매뉴얼만 갖고는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하느라고 사실은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요즘은 또 이런 업무나 선생님들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교감에서 그냥 명예퇴직을 해버리시려고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바쁜 12월의 학교이겠지만, 교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교감 선생님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고, 교감은 교장과 분명히 다릅니다. 교장 선생님은 사실은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최종 결정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는 각종 민원의 연속인 교감의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하시는 교감 선생님 보면 조금은 그래도 수고하신다, 고생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감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